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0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웨어러블 보행 로봇 도입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웨어러블 보행 로봇을 도입해 2022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함께 걷기 프로젝트 스마트 투게더, 스마트웍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걷기 프로젝트 스마트 투게더, 스마트웍 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2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보행 로봇 재활 프로그램이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남양주시 보행 약자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남양주시 엑소아틀레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했으며 현재 총 15명의 뇌병변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2회 6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 엑소아틀레트 이는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프로그램화해 반복적인 보행 훈련을 지원하고 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형으로 실제 지면 보행 연습이 가능하며 뇌졸중 등의 장애에 최적화된 사용자 모션 센서 기능을 탑재해 맞춤 보행 훈련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이용인은 로봇을 통해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니 다리가 좋은 자극을 받는 것 같다. 끝난 후에도 느낌을 살려 올바른 허리 자세를 취하려고 더 노력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길재경 관장은 대형 병원이 아닌 지역 내에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웨어러블 로봇 보행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복지관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행 로봇 재활 프로그램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내 성인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90-7150 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늘품,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제7회 늘품 작품 전시회 개최. 남양주시 비영리민간단체인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늘품, 대표 이순희, 이하 늘품, 은 지난 12일 늘품 사무실 앞마당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제7회 늘품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늘품 작품 전시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연습한 작품들을 공유 발표하는 행사로 미술, 사진, 보석, 십자수, 공예품 등 300여 점이 다채롭게 전시됐으며 늘품 회원들의 우쿨렐레 공연과 봉사자의 기타 연주도 함께 진행됐다. 이순희 늘품 대표는 매년 진행되는 전시회임에도 발달장애인이 참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만든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벅차오른다라며 바쁜 업무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남양주시 의회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 최재웅 복지국장님 등을 비롯해 이번 행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수고로 뜻깊은 행사가 잘 마무리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설립돼 현재 1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늘품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밝은 성장을 도모하는 단체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작품 전시회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며 조용한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시 다회용컵 세척관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수 일자리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 주최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설명회에서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의 다회용컵 세척관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의 우수 일자리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효찬 씨가 각 우수 일자리 사례와 우수 참여자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상을 받았으며 담당 공무원인 장애인 복지과 최성실 주무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다회용컵 세척 및 관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관내 5개 민간기관 내 일회용컵을 모두 없애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월 평균 약 6,400회, 연간 약 76,800개의 일회용컵 사용 절감 효과를 얻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자원 절약을 통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수 참여자로 선정된 이효찬 씨는 예상하지 못한 수상이어서 더욱 기쁘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마치고 앞으로도 어디에서 일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공상길 관장은 내년도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문정 장애인 복지과장은 올 한 해 동안 기존 일자리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애쓴 결과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맞춤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신규 양성 과정 성료.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는 지난 15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2년도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신규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올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이하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신규 양성 과정은 지난 7월 개강해 15주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20명이 교육을 이수해 지난 2019년 이후 총 91명의 남양주시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지난 2019년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교육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이들이 보육의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교육은 지난 2019년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우수정책, 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2020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양성과 전문성 강화의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신규 양성 과정은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이 병행됐으며 유아 특수교육학 등 장애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전문 의무 교육을 비롯해 현장 강해, 지역사회 연계 실습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올해 교육을 이수한 20명의 보육교사가 수료증을 받고 그간의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보육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 등 보육의 발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영유아 보육으로 바쁜 와중에도 교육을 이수하신 보육교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라며 다양한 아이들을 마주하고 부모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의 첫 스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선생님들의 행복이 곧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보육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총괄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최윤혜 교수는 조금 특별한 10%의 아이들을 위한 남양주시의 세심한 관심이 장애 영유아 보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끄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을 수료하신 선생님들이 그 가치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장애 영유아 등 보육 취약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며 물적 인적 환경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동두천시 문화누리카드 12월 14일까지 발급하고 사용하세요. 동두천시는 소외계층의 문화 혜택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한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에서 10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의 자격검증 오류로 인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1월 30일 마감이었던 발급 기한을 12월 14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12월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신규 재발급 재충전 할 수 있다. 발급한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또한 관내 복지시설 내 거주한 수급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복지시설 대표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규 재발급 재충전 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 혜택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문화예술뿐 아니라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영화, 도서, 음반, 테마파크,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하며 사용 가능 매장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오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동두천시 중앙동 2022년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선정.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 결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공공복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화재 피해로 큰 위기에 직면한 독거노인을 발굴, 긴급주거비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제공을 바탕으로 모든 위기 상황을 해소했던 세부 내역을 수필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모전에 도전한 결과 최우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한편 중앙동은 올해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도 입상하며 동두천시만의 차별화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폭넓게 전파하고 있다.